안녕하세요. N팁 주식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6일이고 내일 7월 17일 시황 전망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 만들기 전에 이미 한번 영상 녹화를 했어요. 근데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녹화를 했다가 혼자서 막 얘기하다가 동영상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네, 녹음이 안 돼 있었네요. 네, 제가 초보 유튜버라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일단은 내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새벽 넘어가는 시간에 미증시가 열렸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만 좀 강하게 움직이고 S&P하고 나스닥은 약세를 보였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오전장에 오후장 넘어가면서 약세가 되고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미증시가 주가 지수가 서로 다르게 다우존스, 나스닥, S&P가 서로 다르게 움직일 때는 조금 우리나라 증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팁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미증시가 강하게 한쪽 방향으로 세 개의 종합지수 주가가 동시에 움직이거나 상승으로 혹은 하락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일단 스프레드가 없는 종목에서, 그러니까 호가창이 그렇게 얇거나 두껍지 않은 종목에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동시에 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스프레드가 그렇게 두껍거나 얇지 않은 종목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도 커지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스프레드가 너무 얇거나 두껍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진입과 이탈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크게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게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락할 때 좀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종합지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면은, 끝이 나면 우리나라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개파락하는 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많이 하락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에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조심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섹터나 재료별로 좀 보자면 여전히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이 관심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을 때 엔비디아 중심으로 움직였던 반도체 섹터가 엔비디아가 좀 빠졌어요. 그러면서 조금은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일가스에서 많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을 했는데 헬스케어 플랜 말고는 전체적인 섹터가 강보합, 그러니까 약보합이나 아니면은 약세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국내 증시 섹터가 2차전지, 반도체 섹터인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조정이나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관심이 가는 섹터는 당연히 2차전지, 반도체, AI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좀 더 생각을 해볼 만한 거는 원전,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재건이나 원자재, 그리고 암호화폐 이쪽도 있고,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이제 소금, 이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타버스하고 이제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3사 합병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나 제약,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제 기준으로는 아직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때 뉴스가 한 달 전쯤에 이미 있었는데, 합병이 마무리라기보다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게 보통의 그림인데, 지금 흐름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나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공통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흐름을 쏴주고 한번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에 흘러내리면서 장기 이평선 밑으로 오랫동안 하락을 한 이런 그림의 공통점을 보였는데, 이날 제가 알기로 뉴스와 같이 장대 양봉과 장대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근데 이럴 때 사실 따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그냥 단순하게 가격적 이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계속 주구장창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끝도 모르고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재무제표가 뭐 탄탄한 것도 아니고 재료나 이슈에 의해서 막 끌어올렸다가 그 상황에서 길게 무너지는 종목은 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상승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뭐 설거지의 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공격적인 접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섹터의 관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사실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일단 최근 나온 뉴스입니다. 최근 나온 뉴스가 서울 아파트 값이 전고점을 87%를 회복했다. 용산과 강남은 90%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 자체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근원 CPI가 하락을 했고 올해 연말까지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원 CPI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근원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것,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재선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원 CPI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근원 CPI가 하락한 폭 자체가 좀 더 하락을 해야 된다. 인플레가 전부 다 잡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페드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금리 인상 자체는 안정시장이든 위험시장이든 좋지 않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혼조하는 상황에서 국내 아파트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회복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일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살아나면서 실물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인플레가 잡히고 경제 전반이 살아날 거냐? 여기에 대한 좀 의문부호가 붙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청약 중심으로 시장이 뜨겁다는 건 신규 물량, 그러니까 신축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다는 건데,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제가 이제 반도체나 뭐 IT, 2차 전지 이쪽으로 좀 섹터가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 부분은 모든 분들이 그냥 보셔도 아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어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기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광기의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수 주가도 동시에 다 모든 섹터에서 다 긍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당시에 코로나 저점 이후에 급반등하면서 막 미쳐날 때는 흔히 말해서 이런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점진적인 상승으로 고점 탈환을 노려볼 만한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섹터, 반도체나 AI, 2차전지 중심으로 한 섹터들만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방금 나왔던 그런 뉴스들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만한 상황이냐,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사이클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장기간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 구간에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사이클은 반등을 하면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횡보를 하게 되는 거죠, 크게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상승하고 다시 광기가 불어서 급등을 하고, 이 광기가 다시 급락 또는 하락 추세를 맞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통인데, 지금 자리는 반등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냥 아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락이나 조정이 올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어떤 특정 섹터를 위주로 핫하기 때문에 그 섹터에서 핫한 섹터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하고 뛰어드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광기의 시장이라면 차라리 올라타도 돼요. 그러면 정말 운이라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지수 주가 자체가, 전반적인 실물 경제 자체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상황인데, 여기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해버리면 개별 섹터, 개별 테마만으로 계속해서 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섹터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주들, 주도주들이 날아갈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장기적으로나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실 거라면 정말 초장기로 들어가서 뭐 깊게 조정을 하더라도 난 더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7월 17일 시황 전망 마감하고요.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월요일 장 또 잘 준비하셔서 건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